24만 부나 팔린 책은요 1년에 한 권도 나오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드시지 마세요. 역행자를 5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역행자 책 어떻게 보셨나요? 역행자를 5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딱 열자마자 자기 얘기를 다 푼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 들을 준비 됐지? 안 됐으면 너 지능이 낮은 거야. 저희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요. 저는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지수라는 로봇을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역행자를 볼 때 가장 큰 명제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표지에도 있고 이 책의 전반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다. 그냥 경험이 존재하니까 자의식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개발한 사람이 4번째 코드를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가 로봇이라고 느끼게 되면 아니야, 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 써 있는 그 4줄의 이 프로그래밍된 로봇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저도 그 부분 쓰고서 감탄했는데 스스로. 자의식 해체가 안 됐어 진짜. 나중에 한번 불러가지고 자의식 해체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붕어 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었다가 풀어줘도 다시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붕어들은 자기들이 먹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 어제 12시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달을 시킨 거예요. 비가 왔으니까 수락 취소를 한다면 이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수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운명이었어. 근데 그게 역행자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글쓰기를 통해서 아니면 또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그런 거를 막아내고 진짜 승리하는 배달의 민족을 어플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죠. 제가 좋아하는 일화가 있어요. 이 책에는 못 썼는데, 전갈이랑 거북이가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 전갈이 나를 태우고 건너주면은 고맙겠다, 뭔가 살해를 하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거북이가 너는 독침이 있어가지고 내가 건너면은 너무 위험하다, 나 혼자 갈래. 그래서 전갈이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만약에 가다가 너를 찌르면은 우리 둘 다 죽는데. 너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네 하고서 건너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중간 가는데 갑자기 전갈이 찔러버린 거야. 뭐야, 왜? 거북이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이제 우리 둘이 죽는데 너 왜 찌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어쩔 수 없어, 그게 나의 본능이야. 전갈은 파충류에 가깝잖아요. 꼬리로 누군가 찌르는 것 자체가 본능인 거야. 배민을 시킨 것처럼 아니면 물고기를 풀어줬는데 또 무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뭐가 있으면 이걸 물어버린다라는 본능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간도 사실은 이거랑 똑같다. 결국에는 인간은 세계의 꼭두각시 줄에 매여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자의식, 무의식, 유전자, 이 3가지로만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을 하죠. 나는 언젠간 잘 될 거야,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의식이 방어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신사임당이 막 나타나서 뭐 월천만 원 떠들어. 기분이 나쁜 거죠. 자의식 방어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꼭두각시 3개의 줄을 끊어내야 된다.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제 순리자가 되는 거고, 끊어내서 자유의지를 갖고 두드러진 사람,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역행자다. 이게 이제 역행자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네요.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 이 3가지로만 그냥 계속 명령을 주입받아서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발동하고 손실회피 편향이 발동하고 나도 모르게 클루지에 잡히고. 근데 그거를 다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도 완전히 본능의 노예라 가지고. 근데 하루에 10개의 명령 중에서 한두 개만 거역한다면, 역행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남들보다 한두 개는 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10년을 반복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2번째 정체성 만들기에 보면 환경 설정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만들었던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이 아니라 EJ 전략이라고, 본능을 본능으로 싸우는 거야. 담배를 피는 거가 습관이 돼서 본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만 담배를 피기로 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귀찮잖아요. 와이프가 시키면 본능적으로 반발하고 싶거든요. 그 2개 행위를 딱 묶어 놓으니까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하니까 본능 대 본능으로 해가지고 나쁜 습관
습관을 떨쳐내 버렸어요. 그렇게 환경 설정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책에도 유전자 오작동 vs 유전자 오작동 vs를 시켜서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걸 쓰는 행위는 되게 이제 본능을 역행하는 행위거든요. 보통 맛있는 거 먹고 연애를 하고 이런 어떤 본능적인 거가 더 재밌잖아요. 글쓰기라는 걸 내가 목표를 정했어. 근데 이걸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훗날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야만 돼. 그렇지만 뇌에서는 이제 너 그거 하지 말고 놀아라. 본능대로 살아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200만 원, 1000만 원을 쏴요. 그걸 만약에 못하는 순간 나는 돈을 1000만 원을 첫 번째 날려. 두 번째로 직원들한테 완전 개망신이야. 오작동과 오작동을 둘이 본능끼리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글쓰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방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나방 예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방이 원래는 눈이 굉장히 안 좋고 포식자로부터의 위협을 떨쳐내기 위해서 저녁에만 움직이면서 달빛을 향해 날아가면서 먹이를 찾거나 방향 설정을 해요. 수천만 년 동안 나방은 되게 이제 최적화된 생존 방식이에요. 현대 사회에 와서 갑자기 전구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역사상 없었던 인공적인 달빛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은 그 빛을 보고 그게 달빛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그쪽으로 날아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달은 원래 안 부딪히거든. 달인 줄 알고 가는데 부딪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다가 죽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나방들이 죽는 형태거든요. 과거에는 자기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한 기제였던 건데 현대에 와서는 무쓸모를 넘어서 오히려 생존을 방해를 하는 걸 바로 유전자의 오작동 플루지라고 말을 해요. 이런 유전자의 오작동, 무의식, 자의식 이 세 가지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어떤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순리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순리자라는 건 그냥 내가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균열을 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균열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 지금 30살인데 30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야트라상이라는 이별 상담 사업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이별한 사람들이 사연을 남기면 그걸 통화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예민한 상태야.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되게 감정적이고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것도 자존심이 상한 상태가 돼요. 이럴 때 상대방한테 잊으세요라고 말해봤자 아예 안 먹혀요. 방어 기제가 바로 발동을 한다던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을 한다는 네네. 거죠. 인간은 어떤 설득을 하려고 할 때 방어 기제를 우회하는 전략이 정말 핵심인데 아무리 자기계발책을 읽어도 보통 변화하지 않거든요. 너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 하면 바로 벌 수 없는데? 라고 바로 반격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생각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상담 심리 기법 중에 마이 프렌드 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가스라이팅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 이별로 네. 힘들어하고 있어. 야 근데 2달 전에 너랑 똑같은 존이라는 애가 있었어. 너랑 똑같은 그런 대사를 하고 너랑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나이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단다. 그 사람도 안 된다고 계속 우기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2달 후에 결국 다시 만나서 나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왔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무의식에서 튕겨낼 수가 없어요. 어쩐지 책에 계속 내가 아는 누구는 뭐 해가지고 당신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4천만 원을 벌고 있다. 그 다음 챕터가 6천만 원을 벌고 있다. 그거 마이 프렌드 존이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초반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이제 스토리, 성공 스토리 관련된 거 한 100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봤더니 나도 진짜 할 수 있나? 무의식의 균열이 생긴 거죠. 저한테 무의식 균열을 처음으로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저희 와이프. 장모님 와 계신가요? 갑자기 누가 웃으셔가지고. 제가 패배감에 되게 젖어 있었고 냉소주의였고 악플러였거든요. 되게 집요한 악플러 그런 거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후배인데 나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고 이런 애인데 일본어 자격증을 딴 거예요.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원래는 자격증을 따거나 대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내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도 원래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말하게 되더라고요. 너 일본어 복수 전공했어? 나는 경제학 하려고 생각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발생했던 최초의 무의식 균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무의식 균열이 되고 나서 자의식 해체를 하고 정체성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정체성 만들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생각하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게 저한테 한 발자국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나중에 경제 유튜브를 하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발자국이었는데 그 정체성 만들기는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저희 와이프를 만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제 와이프를 만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정체성 만들기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고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배드민턴으로 존재해요. 직장 생활하면 동호인이야. 근데 인스타를 가면 모든 게 배드민턴과 배드민턴 동호인 사람, 배드민턴 친구, 배드민턴 라켓 사진 이것만 올려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등급이 있어요. A, B, C, D, E 등급이 있어요.
D등급은 2등급들을 다 무시해요. 왜냐면 인간은 극명 집단을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우상화하는 것들, 그 집단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만약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뭐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작가들 모임에 그냥 침입을 한다던가, 유튜버라면은 유튜버 모임에 간다던가, 그러면은 정체성 자체가 나는 유튜버야, 나는 유튜버로 더 좋은 걸 해내야 돼라고 박히면서 의지력 자체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가 뇌 자동화예요. 아 근데 예. 지금 뇌를 많이 써가지고 5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뭐야? 아니 화장실 좀 갔다 오려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잠시 후. 표정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뇌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촉촉한 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했냐면은 22살까지 수능을 3번 봤는데 언어 영역이 4등급 맞았어요. 진짜로? 언어 영역 4등급이면 사실 공부 아예 안 해도 그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머리가 너무 멍청하니까 3년을 공부해도 이게 안 되니까 뇌를 한번 최적화만 시켜둔다면, 그때 뇌과학 책 같은 거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세대 때는 컴퓨터가 엄청 느렸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뭐 깔면은 느려지고, 그러다가 포맷을 하거나 다시 윈도우를 깔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빨라져. 왜 컴퓨터가 느려지냐면은 많은 창들이 계속 떠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도 그런 게 아닐까. 뇌만 만약에 강화를 시켜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삭제를 해놓는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뇌를 결국 근력 트레이닝 하듯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책 읽기랑 글쓰기를 사람들은 막 이걸 외우려고 그러고 막 까먹었다고 막 좌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력 운동을 3세트를 10번씩 했어. 근데 그거를 다다음날 돼서 두 번째 동작이 뭐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할 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뇌가 전반이 쓰여지면서 뉴런이 확장이 되고 지능 자체가 높아지게 돼요. 끝이야. 나 5분 동안 오늘 근력 운동했어. 끝. 하는 것처럼 5분 동안 이거 다 했어. 뇌를 썼어. 끝. 이런 뇌가 이제 한번 확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의미를 둬요. 그래서 글쓰기랑 책 읽기만이 뇌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뤘고, 어쨌든 혁신적인 생각을 내야 되잖아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도 원래는 10만에서 멈추던 퇴물이네 소리 듣던 채널이었지만 다마고찌가 단물이 다 빠졌어. 인터뷰를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그 인터뷰에서도 잘 안 되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 개발이랑 사업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구독자를. 그 다음에 부동산이랑 주식을 끌어모은다면 난 100만이 되겠다. 아이디어들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뇌자극 3가지 뭐 이런 것들, 안 쓰던 뇌를 이제 쓴다던가,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 채널 이런 거 보거든요. 재미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인문학적인 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 관련된 지식들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다른 뇌를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술, 미술관을 간다던가 아니면 음악을 들으러 간다던가, 그러면은 오히려 기존에 고민했던 것들이 한 방에 풀릴 수가 있어요. 그쪽에 영감을 받게 되면서 뇌를 이제 마사지를 해준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뇌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운동을 시킬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 생각해보면 뇌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말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데, 글을 쓰라고 하면은 진짜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쓰던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뇌를 자극하고 자동화하는 방법이네요. 우리가 이제 키가 표준 편차가 있고 이렇게 그게 막 1m씩 차이 나진 않잖아. 두뇌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화만 시킨다면은 상위 10%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운동선수면 금메달 따야지 의미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돈 버는 거라던가 아니면 인생의 행복이나 이런 거는 상위 10% 지능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최적화만 한번 시켜둔다면은 가만히 살기만 해도 계속 지식들이 붙는 거죠. 뇌를 자동화하고 최적화를 한다면은 지능 자체가 자동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그 외에도 역행자에는 기보 이론이라든지 타이탄의 도구라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 6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그 다음에 사업 어떻게 하는지, 창업 아이템까지 담겨있는 책이 역행자인데,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역행자 컨텐츠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책 별점 저희가 항상 하는 1점? 아니 농담이고 1점만 빼고 싶다고. 9점입니다 1점은 내가 아직 자의식 해체가 안 돼서 너무 자청이 부러워. 24만 부나 팔린 책은요 1년에 한 권도 나오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너무 부럽고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점.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600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북콘서트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